강서구청 카누팀에서 발생한 선수들의 폭행과 성추행 사건 보도와 관련해 부산시 체육회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고 가해 선수 2명을 영구 제명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건 1년 전 사건을 관계기관들이 당시에는 왜 조사조차 하지 않았냐는 점인데요. 피해자 진술 내용과 감사 결과를 살펴봤더니 피해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한 정황들이 확인됐습니다. 송강모 기자입니다. 지난해 강서구청 카누 실업팀에서 상습 폭행과 성추행을 당한 피해 선수 A씨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원정 경기를 떠난 충청도의 한 숙소에서 가해 선수들이 A씨의 옷을 벗기고 성추행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습니다. 마치 놀이를 하듯 가해 선수들이 영상통화로 이 장면을 또 다른 동료 선수에게 보여줬고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동료 선수가 증거 자료들을 모아놓은 것들입니다. 그때 영상통화하고 있는데 그래서 캡처를 했어요. 형, 그만 괴롭혀요. 이렇게 말했어요. 안 받아들여줘가지고. A씨는 수사기관에 당시 두려웠고 죽고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종목 특성상 평생 가해 선수들을 봐야 한다는 것에 절망감을 드러냈고 이 때문에 악몽을 꾸다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다고 토로했습니다. 문제는 이 증거들이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해 8월 수사기관에 제출됐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A씨 측은 당시 경기도 자택까지 찾아온 카누팀 감독에게 성추행 증거를 보여주며 관련자 조사와 엄벌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내가 그 사진을 보고 정말 큰일 났다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사법기관에 제가 얘네는 고소를 할 거다. 감독님이 제대로 보고를 하시고 제대로 처리를 하시고. 그러나 감독은 강서구청과 부산시 체육회에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전달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 측의 조치 요구가 없었다고 감사 과정에서 주장했습니다. 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며 가해 선수들에 대한 탄원서를 주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의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보지를 못했는데 그 내용을 그 다음날 바로 내려와가지고 그 탄원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말 그대로 중립적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어떤 그런 걸 선처한다는 내용이라서 한 사람한테만 그냥 전달을 갖다 했던 겁니다. 부산시 체육회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를 벌이지도 않은 채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관리감독 책임만을 물어 감독에게 징계 수위 중 가장 낮은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중상천작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또 부산 체육 발전에 부산 카누 발전에 유리한 것들이 많거든요. 저런 것까지도 다 또 고려를 해서 또 관계기관들은 감독의 축소 보고로 당시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떠넘기거나 회피했고 그 사이 피해자는 1년 가까운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MBC 뉴스 송강모입니다. 도로 한가운데 그것도 깜깜한 밤에 사람이 누워있다면 얼마나 위험할까요? 이렇게 도로에 누워있다 차에 치여 숨지는 사망자 수가 부산에서만 5년 동안 2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집중되는데요. 현재로선 운전자가 스스로 조심하는 게 최선입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그제 오전 사하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서 자고 있던 19살 A군이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지난달 19일 밤 북구의 2차로에서도 한 남성이 만취 상태로 누워있다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음주나 약물 등으로 도로에 누워있다 차에 치이는 일명 스텔스 보행자. 부산에서 5년 동안 발생한 사망자만 25명에 이릅니다. 월별로는 7월부터 9월까지 11명, 4월부터 6월까지 9명, 전체의 76%를 차지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야외 활동이 느는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도로 한복판뿐만 아니라 이 같은 상가나 주택가의 좁은 이면도로에서는 사람이 누워있을 경우 밤 시간대 운전자가 발견하기가 더 힘들어 사고 위험이 더 큽니다. 가뜩이나 밤길 운전이 힘든 데다 사람이 누워있어 잘 보이지 않지만 일단 사고가 나면 운전자 과실로 몰릴 게 뻔해 운전자는 늘 불안합니다. 무조건 가쪽으로 잘 안 가죠. 야밤에는. 차선 3개면 2차선 가고 차선 2개면 1차선 가고.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스텔스 보행자에게 부과되는 범칙금은 3만 원이 전부입니다. 심야 새벽 시간대에 치약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112 신고 접수 시에는 신속하게 출동해서 안전하게 귀가 쫓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음주에는 안전하게 귀가를 하시고 도로에 누운 보행자를 일일이 통제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보행자 스스로가 도로에선 절대 위험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쉬운 예방책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만나보시죠.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부산형 따뜻한 오프라인 온라인 연계 플랫폼 구축에 처음으로 대기업이 사회공헌 사업 형태로 동참한다는 소식입니다. 현대차 부산본부는 중고거래 오픈마켓 플랫폼에 동네 빵집과 꽃집 등이 노출되도록 온라인 광고비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대기업을 비롯해 이전 공공기관이 예산을 내고 시가 지원받을 소상공인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을 민관이 함께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부산과 경남 양산 등 낙동강 유역의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정부 방안이 이르면 다음 달 발표되는 가운데 취수원 다변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환경부는 경남 진주 남강댐 물을 끌어오는 방안을 제외한 낙동강 물 문제 해소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합천댐 물을 비롯한 환강물을 부산과 취수원을 공유하는 동부 경남 지역으로 함께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값은 50% 넘게 뛰었지만 부산은 3% 오르는 데 그쳐 수도권 중심주의가 심각하다는 기사 일면에 올라와 있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51.8% 폭등해 상승률이 가장 컸지만 부산은 전국 평균 27.3%에 한참 못 미치는 3.5%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빌미로 사기 신도시 건설 등 수도권 팽창에 나서면서 지역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동남권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가속화될 거란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카페로 리모델링되면서 원형 훼손 논란이 일었던 백제병원의 원형 복원이 추진될 전망이라는 소식입니다. 동구청은 문체부로부터 2천만 원을 확보해 백제병원 원형 고증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016년 건물주가 카페로 리모델링하면서 건물 내부 창문 공사로 훼손됐고 건물 위 돔 형태 지붕도 사라졌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남해안에서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륙보다는 부산을 비롯한 남해안에 50에서 15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내일 저녁까지 최고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은 대체로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해안과 내륙 곳곳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고요. 오늘 오전에는 대기가 정체되면서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부산과 울산이 20도로 어제보다 약간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 27도, 양산 30도, 창원과 진주가 28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해상에도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고요. 내일 아침 파도가 더 거세지며 남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부산에 내리는 비는 내일 저녁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부터 바람이 강해지며 강풍주의보가 내려질 걸로 보이고요. 주말에 장맛비는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다음 주 초반에 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김해공항은 인천공항 다음으로 국제선 여객이 많은 우리나라 2위의 국제공항입니다. 그런데도 국내선 전용 공항인 김포공항보다도 활주로가 짧은데요. 활주로는 항공기 안전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시설 중 하나입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김해공항의 국제선 여객은 959만 명, 인천공항에 이어 우리나라 2위입니다. 같은 기간 김포공항의 국제선 승객은 427만 명, 김해공항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국제선 항공기 운항 편수는 김해공항이 김포공항보다 3배나 많습니다. 김포공항은 2001년 인천공항 개항과 함께 국내선 전용공항으로 바뀌면서 일본과 중국 등 일부 단거리 노선을 제외하고는 국내선만 운항하고 있습니다.
국내선 전용인 김포공항은 긴 활주로가 3,600m, 짧은 활주로도 3,200m가 됩니다. 반면 김해공항은 긴 활주로가 김포공항의 짧은 활주로 길이인 3,200m, 짧은 활주로는 2,700m에 불과합니다. 연간 1,000만 명이 이용하는 국제공항 활주로가 국내선 공항의 활주로보다 짧은 겁니다. 옛날에 비행기 수준이 낮을 때, 이제 우리 전투기가 그럴 때 만들어놨던 공항을 지금은 비행기 수준이 엄청나게 상승이 돼 있잖아요. 국내선 공항과 달리 국제공항은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국적의 항공기들이 드나듭니다. 활주로도 익숙하지 않은 데다 관제탑과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충분한 안전 공간 확보가 중요합니다. 영어로 소통을 하니 얼마나 그게 쉽게 되겠어요. 더구나 긴박한 상황에 몇 초 안에 잘못 판단하면 충돌할까 말까 그냥 긴박한 상황에서 시정도 잘 안 보이고 안개가 끼고 비가 내리고 그럴 때 이 관제탑하고 이렇게 소통이 원활히 되는 한국 조종사는 모르겠지만 국토부는 지난 2018년 2,500억 원을 들여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리모델링을 완료한 데 이어 오는 2025년까지 4,9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김포공항 국내선 2터미널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반면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군 비행장을 수십 년째 민간 공항으로 사용 중인 김해국제공항. 군사공항이라는 현실로는 국제공항의 위상에 걸맞는 미래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부산 의원들이 18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단 한 석도 맞지 못했습니다. 부산 정치권의 영향력 약화는 물론 지역 현안 해결에도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성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상임위 의사 일정과 법안 상정을 결정하고 피감 기관을 상대로 업무 보고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통상적으로 3선 의원 몫인 상임위원장은 지역 현안과 예산을 챙기기에도 유리해 의정 활동의 꽃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선 18개 상임위원장 중 부산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통합당에 3선이 4명 있지만 여야 갈등으로 통합당이 상임위원장을 거부하고 민주당이 독식하면서 부산은 상임위원장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역대 부산 국회의원들은 꾸준히 상임위원장을 맡아오면서 지역 현안을 챙겨왔던 상황. 때문에 부산 출신 상임위원장이 없는 이번 21대 국회 구성을 놓고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이해관계, 현안 이런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죠. 그래서 이제 모든 지역이 경쟁에 나서는 것인데 이번에 21대 총선 이후에 지금 부산 정치의 실종 상태거든요. 국회뿐 아니라 부산시의회도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한 뒷말이 무성합니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득표 순으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면서 전문성이 아닌 당내 인기도가 기준이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꾸준하게 활동할 수 있고 또 그 속에서의 어떤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할들이 수행이 필요한데 이번 선임 과정을 보게 되면 그런 것이 사실상 배제된 부분들이 크다고 볼 수 있으니까. 부산 지역 각 구군의회도 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이전 투구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다음은 한 주간 지역 문학의 각종 공연과 전시 소식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문화산책 정세민 기자입니다. 흔히 호남의 소리와 함께 비교되는 영남의 춤, 그 영남춤의 역사와 정서를 풀어낸 무대, 영남춤 진경화 공연이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마련됩니다. 지난해 성공적인 첫 공연에 이어 올해는 두 번째 무대로 통영의 승전무, 동래 한량무, 진주 살풀이 춤 등 6갈래의 영남춤의 모습을 철저한 고증을 통해 재현해냈습니다. 전통춤의 바탕 위에 현대인들의 감각에 맞게 재해석해 관객들이 결코 지루하거나 답답하지 않도록 구성했습니다. 깔끔하고 단아하지만 그 속에서도 각 춤의 정서와 입체감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마치 한 편의 영화를 감상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의 무용단을 비롯해 기악단과 성악단 등
모두 60여 명의 출연진이 대거 참가하는 이번 무대는 춤과 함께 화려한 무대 미술까지 더해져 관객들에게 마치 여러 폭의 풍경화를 보는 듯한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려한 색상에 다소 거칠고 투박한 붓질, 스페인의 꼬마 천재화가 레오날도 파스트라나가 부산에서 개인전을 가집니다. 올해 7살의 꼬마 레오날도는 이번 부산 전시회에 자신의 대표작 핑커팬더 시리즈와 함께 스케이트 오브제 등 40여 점의 신작을 선보입니다. 미술가인 어머니와 건축가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레오날도는 만 4살 때 집안 가구에 낙서하는 모습을 보고 그의 재능을 알아차린 부모들의 지원과 응원으로 스페인은 물론 세계 유명 미술전에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중통적인 형식이나 규칙에서 탈피해 자신의 생각을 시작하는 레오의 작품 앞에서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취향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 솔직함은 우리를 모두 레오의 팬으로 만들어냅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또 평면 작품들을 AR과 VR 등으로 입체적으로 개발하고 작품 수익금의 일부를 보호 종료 청소년을 후원하는 단체에 기부해 전시회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동구 일본 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 자전거 한 대가 철근 자물쇠로 묶여있는 것을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이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열쇠 수리공을 불러 현장 정리를 하려고 하자 주인으로 추정되는 A씨가 재물 손괴죄에 해당한다며 난동을 부리다 스스로 자물쇠를 풀어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소환해 위법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지만 소녀상 자체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명백하게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단독 재판부는 채팅앱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아동에게 성적 학대를 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 한 채팅앱을 통해 중학생과 대화를 주고받은 뒤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아동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 아동의 성적, 인격적 발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다만 만남이 1회에 그쳤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화장품을 불법 유통 판매한 혐의로 업체 10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7곳은 유료로 판매할 수 없는 견본품을 사은품인 것처럼 끼워 팔았고 다른 3곳은 포장지가 제거됐거나 훼손된 화장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특히 화장품 포장지와 기재 포지 사항이 훼손된 경우엔 정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6부는 수십억 원 상당의 담배 수만 보를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73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공범 B씨에게 징역 3년,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피고인들로부터 공동으로 10억 5,5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시가 31억 원 상당의 수출용 국산 담배 7만 보루를 말레이시아에서 선적한 뒤 부산항에서 러시아로 가는 환적 화물로 위장해 담배는 꺼내고 부직포로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국내 시중가보다 4분의 1 정도 싼 수출용 담배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선발 투수 스트레일리의 호투에 힘입어 경기 초반 일찌감치 승기를 잡으며 어제 끝내기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롯데는 어제 대전 하나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열린 하나와의 경기에서 8회 2점을 내줬지만 7회까지 단 한 점도 내주지 않고 대거 6점을 뽑아내며 6대2로 이겼습니다. 선발 투수 스트레일리는 7이닝 동안 안타 4개만을 내주며 무실점 호투했고 시즌 2승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3회 초 시즌 10호 홈런을 기록한 이대호는 KBO 통산 9번째로 12시즌 연속 2자릿수 홈런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 공격수 이동준이 K리그1 10라운드 최우수 선수에 선정됐습니다. 이동준은 지난 4일 강원과의 K리그1 10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2골과 함께 2개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4대2 승리를 이끌었고 한국 프로축구 연맹이 선정하는 10라운드 최우수 선수이자 베스트 11에 뽑혔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2승 2무를 기록하며 6위로 뛰어오른 부산은 내일 9위 FC 서울과의 홈경기에서 본격적인 상위권 도약에 나섭니다. 부산시는 어제 주식회사 홈앤쇼핑과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오는 2022년까지 비수도권 지역 중 최초로 부산 컨택센터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채용 인력은 300명 이상이며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 우수 중소기업 상품을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부산시가 컨택센터 유치를 통해 만든 일자리는 19,000여 개로 집계됐습니다. 오는 20일부터 기장 임랑과 일광을 제외한 부산 시내 5곳 공설 해수욕장에서 야간에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일이 전면 금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산 지역 해운대와 광안리, 다대포와 송도, 송정 등 5개 해수욕장을 포함한 전국 21곳 해수욕장에서 음주와 취식 행위를 제한하는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